6강 여러분들 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 조선시대 관학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관학. 그래서 조선시대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기와 후기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저희가 정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근현대사 전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근현대사부터 이어지는 건 다음 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조선시대 관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관학은요, 일단 관학이라는 걸 알기 전에 우리가 학습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외워야 되냐? 뭘 기출 포인트냐? 기출 포인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학. 당연히 최고의 학부인 성균관에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법학당은 여러분들 가볍게 이제 포인트 제가 기출을 딱 집어주는 거면 기억하시면 되고요. 종학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향교도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서당과 서원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사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자, 고려시대 과거제도와 달리 조선시대 과거제는 여러분들 한번 저희가 고려시대보다는 좀 많이 좀 다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세세한 거를 준비는 안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언급해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거 전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 잠깐 보시면요. 이 조선시대의 근현대사 이전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교, 유학, 조선이 유교의 나라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유학. 근데 조선 전기 부분에는요, 보통 임진왜란 전 보통 얘기합니다. 그때는 보통 이제 성리학적 지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후에는 실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리학적 지식은 대표적인 여러분들 그렇죠? 5,000원짜리에 계신 분, 1,000원짜리에 계신 분. 아이고 돈 얘기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들. 자, 성리학.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학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적양경 선생님 같은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네,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여러분들 성인 또는 성현이라고 하는 성인 군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인 군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교 경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비들 이런 식으로 책 읽고 학문 정진해서 시 문장 잘 짓고 유교 경전 잘 외우고 이런 거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약간은 여러분들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렇죠 현실과는 살아가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실학은 그거에 대한 비판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비판적으로. 그래서 아니다 이런 거 필요하고 우리 실생활 중요시하자. 실생활. 자, 즉 조금은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기와 후기가 나뉩니다. 근대 이전에는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만 기본적으로 크게 맥락적으로 이해하시고요. 실제 이런 포인트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시대에서는 어떤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 관학과 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6강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6강에서 여러분들 조선시대 관학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균관 그렇죠? 뭐 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균관을 떠오르면서 성균관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구려는 무엇이죠? 그리고 고구려의 최고 교육기관 신라는 무엇이죠? 신라 기억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고려는 무엇이죠, 여러분들? 이걸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뭐지 태학 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에 와서 성균관.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먼저 기억하는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기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기관 여러분들 당연한 거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목적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목적에 유학적 생각이 유교적 또는 아까 성리학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인재 양성인데요. 그게 바로 신성의 제사. 자, 말 그대로 인재 양성이고요. 이거 신선이 아니고 여기는 선현입니다. 선현.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자, 선현에 대한 말 그대로 앞선 유학자, 유명한 유학자에 대한 제사. 자,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재래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치 이념의 유교적. 자,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적 사회이기 때문에 유교 교육, 유교 통치 이념 이런 거 여러분들 배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급 관리 배출.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키포인트는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고등교육기관에서는요 시대에 상관없이 고급관리 배출하는 거니까 이거 뭐 따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현에 대한 제사.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재 양성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자, 마지막 보시면요, 경술과 문예를 주는 거죠. 경술, 문예.
경술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유교 경전을 암송하는 거. 그다음에 문예는 여러분들 시, 문장 쓰는 거 이런 걸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성균관은요. 성균관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은 너무나 자세하게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자, 최고의 고등교육관이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어떤 것에 교육을 신경 썼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선시대에 관한 두 번째가 바로 종학입니다, 여러분. 종학. 종학은요. 저 종자 보시면 여러분들 종. 그렇죠. 우리 계열, 이 계열. 그래서 왕실 종친의 자제를 교육하고 왕실 종친의 자제. 요거는 여러분들 자, 말 그대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안 나오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런 보기에 하나 딱딱 나옵니다. 그렇죠? 보기. 다른 것의 답을 위한 보기 정도. 이렇게 되면 종학 종친에 관련하는 게지. 이거 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성균관만 여러분들 확실히 한번 다 보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조선시대에 관한 세 번째가 바로 사부학당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사부학당을 쳐서 사학이라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얘 반대말이 아닌 거 아시죠? 관학의 반대말은 여러분들 요게 아니고 개인사자 씁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고 요건 사학은 근데 숫자 4라는 뜻이요. 그래서 사부학당 네 가지의 학당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서 혹시 앞선 강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 우리가 거기 할 때 뭐 동부학당 그다음에 서부학당 이런 말 고려시대 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언급하지 않고 그게 발달돼서 이제 중등교육기관으로 여러분들 중등교육관으로 사부학당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균관의 하위교육기관 여러분들 성균관이 고등교육기관이면 그 밑에 하위교육기관인 사부학당이 있다. 사부학당 사학이란 말이 헷갈리시면 외우지 마시고요. 사부학당 그럼 여러분들 역시 이거 할 때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딱 하나만 여러분들. 자, 앞선 고려에서는 국자감 그 밑에 뭐라 했죠? 그 밑에 문명 모시지 않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학당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죠. 성균관 있고 그 밑에 그렇죠? 뭐라고? 사부학당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포인트고요. 자, 그다음에 뭐 남부학당 시작해서 중부동부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말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자, 양반집 자제와 민중 자제를 각학 정원 100명씩입니다. 그럼 양반집 자제는 여러분 당연히 이해 가시죠? 중등교육. 그 다음에 민중 자제까지 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계속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중등교육에서는 문묘를 갖지 않는 거예요. 성균관과 황교가 달라.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렇죠. 고려시대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고려시대에도 여러분들 뭐 말씀드렸죠? 국자감 최고교육기관 당연히 문명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중등교육기관인 학당원이요. 예, 문명 없습니다. 똑같이 그러네요. 조선도 성균관에서는 당연히 성현에 대한 제사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문명을 똑같이 요 마찬가지의 관계로 고려의 조선시대의 중등교육기관도 여러분들 문묘를 갖지 않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당연히 출제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중등교육기관인 중앙의 중등교육기관인 사부학당 사학조도 문묘를 갖지 않는 점이 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5번, 6번은요. 실제로 뭐 여러분들 깊숙하게 내용을 모르셔야 되는데요. 가끔씩 보기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원을 30년간 장기 근무 근속시키는 이 구인법을 사용했다. 근속법. 그러니까 교원을 30년간 장기 근속을 시킨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숙사 제도. 기숙사 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부학당은 성균관의 하위 교육기관이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빼놓고 기본적으로 빼놓고는 성균관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부 개념으로 기억하시고 특히 4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묘를 갖지 않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묘를 갖지 않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인법 정도 한번 보기로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럼 고려시대처럼 똑같이 정리합니다. 국자감, 학당, 향교죠.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도 똑같습니다. 성균관,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사부학당, 그 밑에는 향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다음 강을 보면요. 네, 좋습니다. 자,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향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볼 겁니다. 향교. 자, 향교하고 맨 밑에 잡학인데요. 자, 일단 향교 먼저 보시면요. 예. 고려 때 관학인 향교. 향교 고려 때 향교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대로 나왔죠. 지방의 중등교육기관. 지방의 중등교육기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고요. 그다음에 성경과 같이 문묘의 기능. 그렇죠. 그다음에 플러스 사회교육적 기능. 여기 플러스 된 겁니다. 요것만 하나 정리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그러네요. 이상하게 조선시대 관학인 성균관 문묘제사 지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뭐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그렇죠. 사부학당 문묘 지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앙에 있는 제도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얘는 지방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자, 지방에 있는 중등교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묘의 기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현에 대한 제사 당연히 지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 융생들의 교화 또는 관리 진출의 수단이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균관에 입학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말하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을 향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숭유주의. 숭유주의는 계속적으로 같은 말이죠. 당연히 유교적 국가이기 때문에 유교적 국가, 성령적 국가 때문에 유학을 숭배한다라는 정도고요. 나머지 민재양성과 민족, 민풍, 순화 같은 건요. 그러니까 지방의 사회 문화적 교육 기능도 같이 했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향교에 대해서 하고요. 마지막 요 잡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시면 잡학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여러분들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보기 한 줄만 나옵니다. 자, 잡학은 뭐냐? 형식적인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잡학이 뭐냐라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 말씀드리면 기술이에요. 기술. 중인들하는 기술, 실전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듣는 도화서라든지요. 이런 거 그림 그리는데 이런 거 아니면 천문 보는 거. 달력적 역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있는데 이런 거 보통 잡학을 기술이라고 해요. 기술. 요즘 말로 기술. 당연히 조선시대는 유학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과 잡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양반들보다는 잠깐 낮은 중인계층이 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중요한 거 형식적인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 어디서 가냐? 관할관청. 그래서 실시하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없고요. 형식적인 거는 관할관청, 소관할관청, 그렇지? 소재관할관청에서 여러분들 실적 하고요. 그렇죠? 당연히 맨 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과와 무과에 비해서는 경시되는 성격이 나타납니다. 경시. 그렇죠? 그다음에 낮은 중인계급들이 보통 많이 하는 건데 실무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교육기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크게는 세 개죠, 여러분들. 성균관과 그다음에 또 어떤 거죠? 성균관, 사부학당, 그 다음에 향교를 중심으로 가고요. 나머지 종합과, 그 다음에 잡학 같은 거는 가볍게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성균관, 중앙의 성균관, 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 중앙의 중등교육기관, 사부학당, 그 다음에 지방의 중등교육기관, 향교. 이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개념 한번 다시 정리하시면서 그거 정리하는 겸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석의 관학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성균관은 1번 나왔습니다. 태조 7년에 태조 7년 이런 거 뭐라면 됩니다. 이런 거로 낚시 걸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최고의 고등교육기관. 당연히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볼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종학 보기로만 나온다 그랬죠? 종학 종자. 에이그 앙실 교수님 끝.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사부학당. 사부학당 뭐라고 했죠? 아이고 중앙에 그렇죠?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했죠. 사부학당. 근데 사학이라도 불린다. 여기까지 맞죠? 하면 성균관이나 향교와 마찬가지로 문묘를 가진다. 여러분들 문묘를 가진다.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묘 안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부학당은 중앙의 고등교육기관 성균관, 지방의 중등교육기관 향교, 문묘 같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중등교육기관인 사부학당은 문묘의 기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하고 유사합니까?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려시대에 뭐하고요? 학당.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 들으셔도 그냥 강의를 들으셔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드리면 여러분들 자, 그다음 마지막 당답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4번 조선시대의 잡학교육은 형식적인 교육기관이 없어 중앙과 지방의 소관관청에서 실시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기출 포인트 여기에 있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조선시대의 사학입니다. 사립 학교 같은 개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사학은 여러분들 일단 서당입니다. 서당. 그러면 서당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사학이 어떻게 됐죠? 고려시대 사학에서 서당의 개념, 그렇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 사학에서는 12공도만 말씀드렸고요. 서당은 한 가지만 발달이 미비했다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조선은 다릅니다. 조선은 말 그대로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서당이 상당히 발달을 합니다. 그렇죠? 발달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개인이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립합니다. 개인이 설립할 수도 있고요. 마을 주민이 할 수도 있고요. 지방에서 우리가 서당에서 아시죠? 사극에서 보시면 이제 서당 훈장 선생님 계셔갖고 막 때리고, 요즘에도 그 저기 청계산이 아니고 그 한 번 계시지 않습니까? 아, 까먹었네 이름도. 자, 하나 서당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첫 번째 초등교육기관입니다. 드디어 이제 초등교육기관까지 내려왔네요, 여러분들. 초등교육기관이 내려왔고요. 자, 당연히 한문의 기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좀 윗대이신 분들은 자꾸 제 나이를 알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뭐죠? 하늘천 따지를 외우신 분들, 가끔씩 고개 끄덕이시면서 웃으시는 분들,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한 10년 이상 많으신 분들인데, 저는 한자 교육 세대가 아니라 그렇게 외우지 않고요. 그렇죠? 하늘천 따지 이거 외우시는 분들, 말 그대로 한문의 기초를 익힙니다. 예비교육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유학기관입니다. 한문이니까 막 유학기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초등교육관에서는 요거 향사를 행하지 않는다. 향사는 여러분들 해석은 분명히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향사에 대한 그렇죠?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초등교육관에서 한문의 기초만 교육시킨다라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입학 정원이나 신분상 제한이 당연히 없습니다. 초등교육관인데 초등교육기관조차 이런 제한이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요즘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설 유치원이나 사설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자제를 부정적으로 그런 서로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유치원 때부터 이제 축축축축 교육에 대한 갈리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입학 정원이나 신분상 제한이 없다라고, 물론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당의 조직을 보겠습니다. 서당의 조직은요, 서당에서 깊이 있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서당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당은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가볍게 초등교육기관 향사를 행하지 않았다. 자, 문묘제사의 기능이 없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서당의 조직은 여러분들 두 가지. 자, 훈장, 접장 있습니다. 훈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서당에서 이제 훈장 선생님 항상 수염 있고 이렇게 하고 해초리 들고 계시는 분고요. 학식은 일정치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이비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 접장. 요 접장이 중요합니다. 요 접장이 보기로 출제됩니다. 보통 접장은 뭐냐면요, 일단 훈장에게 배우는 학생, 뭐라고요, 여러분들? 학생입니다. 학생. 그러면 교사, 그렇죠? 아니죠. 요게 기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접장은요, 훈장에게 배운 학생인데요, 배운 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근데 학식도 높은 사람, 요 사람들이 어떠냐, 학력이 낮은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훈장 선생님을 도와주는 건 맞는데요, 그렇죠? 교사는 아니다, 학생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대학원에서는 조교 정도로 얘기할까요? 그렇죠? 조교 정도, 석사 정도의 조교 정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서관에서는 우리 이 사서 오빠들, 그렇죠? 사서 오빠들, 여자분들 또 아시는 그 사서 오빠들, 항상 그 첫사랑의 요즘 교회 오빠인가요? 요즘 교회 오빠로 가겠지만 좀 아니겠지만, 자, 그런 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훈장을 도와 이제 하는 학생이다. 요런 특히 접장에 대해서는 요 포인트 하나만 학생이었다라는 거면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 포인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조선시대 사학 했습니다. 사학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교육 방법 세 가지, 서당의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당의 교육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초등, 앞에서 했던 초등교육기관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학, 특히 기초기 때문에, 유학 기초기 때문에 한문, 여러분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요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요거는 교육 방법도 또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보수법, 주입식 암기식, 그렇죠? 요즘에 아주, 그렇죠, 지양되고 있는 주입식 암기식을 시킵니다. 왜? 초등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한문.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주입신앙 그렇죠? 우리 하늘처 따지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 되고 요게 이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개별 교수법은 개인적 능력에 따라 진도가 다른다. 요즘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항상 맞춤식 교육 그렇죠? 맞춤식 교육 요즘에 테마 맞춤식 교육 수준별 단기 학습 맨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그 수준은 누가 결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준별 맞춤 학습 이런 거. 그러니까 수준별 맞춤식 교육이다. 그래서 개별 교수법은 결국 개인적 능력에 따라 진도가 다르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여러분들 체크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충학습 한다는 거 뭐 말 그대로 개인적 능력에 따라 남아선 보충학습합니다. 특히 심야 외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외웁니다. 그 때문에 기초에 대한 교육 확실히 시킨다는 거고요. 요즘에 심야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교과 내용이 다르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자,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눈으로만 외우시면 되고요. 하나, 개별 교수법에서 능력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 이 부분만 하나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서당의 유형인데요. 서당의 유형입니다. 서당의 유형 여러분들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 서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서당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오할, 마을 그래서 공동으로 하고 이 두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개인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된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했을 때 자, 훈장 자영서당, 훈장 자신이 생기유지 혼자 만드는 거죠. 혼자. 훈장 자영, 자영업자, 혼자, 개인 혼자. 그렇죠? 그다음에 유지, 여기서 유지는 여러분들 우리 지방 유지들 있죠. 지방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학식도 있는 그런 사람들, 지방 유지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맞아요. 마을 유지 혼자서요. 그래서 급비 담당하면서 이웃 자녀에게는 동양 공부를 한다. 허용한다.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이게 기부의 문화, 나눔의 문화죠. 그렇죠? 돈 있는 유지가 서당 딱 운영한 다음에 나머지 그 좀 서민들 자제들 모아다가 공부시키는 거 아주 좋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조합, 유지들이 조합한다. 말 그대로 유지 몇 명이 모여서 한다. 끝.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는 조합원의 자녀만 그렇죠. 조합원의 자녀. 원래 유지가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하는 게 돈이 더 적게 들 텐데 모아서는 자기네들만 지키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촌락조합, 말 그대로 촌락이 마을이죠. 마을을 어떻게 조합시켜서 마을에 있는 촌 전체가 촌락 전체가 공동으로 해서 촌락의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촌락조합서당이라고 얘기고요. 마지막에 향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향촌이는 당연히 향촌이니까 여러분들 같은 종친끼리만. 그래서 종친의 자기 가문의 자제들만 공부시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 자체가 앞에 훈장 자영, 그 다음에 유지도경, 유지조합, 촌락조합, 향촌조합 말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이런 유형이 있었다는 거, 서당의 유형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서당은 여러분들 이걸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서당 부분 제가 지금 페이지 3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서당은 그만큼 독자적으로도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당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여러분들 사학의 첫 번째인 서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원. 자, 서원 여러분들 아시죠? 지방에 있는 뭐 사학이니까 당연히 지방에 있겠죠. 지방에 있는 자, 이거 오타나네 여기 중등이겠죠. 자, 집선시대 중등 사학기관으로 풍기군수 주세붕.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 시초가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중등기관으로서 역시 지방에서 가르치는 지방의 사립학교 성격. 이렇게만 한다고요. 자, 아마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이황 선생님의 도산서원, 그렇죠? 이런 게 가장 유명하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의 시초가 되는 게 여러분들 요 풍기군수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시초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서원은 딱 두 가지 기능입니다. 원래 지방에서는 당연히 요거와 이건 당연히 교육이겠죠. 즉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학문기관과 제사기관이 모두 합쳐져 있다. 항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에서는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 자제를 수용하여 학문에 정진시킨다.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개념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원은 있는데요. 자, 이 서원에 만약에 추가적인 내용이라면요. 자,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가
강해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사림이죠. 사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림들이 서로 지네끼리 어느 학교 출신인가에 따라서 영락파냐 아니다 기호학파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붕당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이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마 서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요. 조선시대 지방의 중등 교육기관이었다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 사림들 16세기 이후에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를 조선의 지도층, 주류 세력이 되는 사람들의 지방의 기원이었다. 지방에서 서원과 또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는 향약이라는 개념과 같이 서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방의 중독에 상당한 파워가 있었다 정도. 그러니까 어느 서원 출신 자체가 여러분들 자기의 인생에서 진로였다는 어느 라인을 요즘 말하는 라인 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서원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학의 세 번째는 정사라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명망동 선비의 사설 아카데미. 어떤 선비가 나 이제 관료도 다 집어치우고 서원도 이끄시러 갖고 어느 구석에 짱박혀서 속된 말로 짱박혀서 있으면요. 그 사람의 명망을 듣고 쭉 그냥 알아서 오는 거예요. 알아서 더 공부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설 아카데미. 요즘 말하면 사설 공부방 뭐 이렇게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여러분들 아닙니다. 요까지가 여러분들 조선시대 사학입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사학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거.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서당 부분만 자세히 우리가 지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서원이나 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은 너무 깊게 다루지 않았죠. 그러면 서원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서원만.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조선시대 관학과 사학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볍게, 물론 이제 조선시대보다는, 고려시대보다는 좀 깊숙이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포인트만 말씀드립니다. 자, 당연히 문과가 가장 자, 유교적 형들은 문반이라 그러죠, 보통. 자, 그래서 자, 문과에 합격하려면 여러분들 대과와 속과, 생진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를 합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요거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가서 합격을 해야 되겠는 거겠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대과 보십시오. 자, 문과시로 임용되는 자, 시험으로서 최고의 단계 시험. 그렇죠? 최고의 단계 시험. 우리 흔히 말해서 먼저 쓰는 거.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속과는 대과 응시 전에 그렇죠? 먼저 보는 겁니다. 뭐 예비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시험 내에 생원시가 있고요. 진사시가 있는데요. 자, 유학 경전을 암송하는 거. 그다음에 문장을 짓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 문장 짓는 거보다는요. 유학 경서를 암송하는 거. 요게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생원시 이렇게 해서 생진과 요거 합격하고요. 그 다음에 생진이 되면 이렇게 문과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 문과에 합격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조선의 관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 코스로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과는요. 포인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문과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선 시대는 문무양반이기 때문에 관료 체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과가 시행됐다 이거. 그래서 딱 해놓고 그렇지. 고려시대는 안 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열과로 시행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무슨 뭐 대과 소과로 나누지 않고요. 대과 소과로 나눠지지 않고 단일과로 여러분들 나눠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잡과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잡학이라고 그랬죠. 잡학은 여러분들 교육기관이 있다 그랬습니까? 아니,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잡과는 교육기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 관료 등록을 자격시험인데요. 보통 자제가 중인계급. 그렇죠? 자,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양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기술직 가? 양반 자제는 안 갑니다. 그럼 반대로 상민이나 청민한테는 기회가 없고요. 천민은 당연히 없고요. 상민에게도 없습니다. 보통 여기는 중인계급이나요. 일부 평민들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전체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과나 잡과는요. 일반 평민들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만 가능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즘에도 뭐 기억 좀 학력 파괴다, 뭐 원서에 그 학력 쓰는 날 없애버린다, 고등학교 뭐 졸업을 해도 솔직히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평민도 응시 가능하다. 자,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든데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거 외우려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고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일단 문과 할 때 여러분들
속과 생진과 갖다가 대과를 합격해야지 문과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무과는요. 그렇죠. 실시되었다. 그러니까 고려와 다르게 끝. 그 다음에 잡과는 여러분들 기술직 관리 등용 시험이었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입니다. 예, 고려시대보다는 좀 많고요. 그렇죠? 특히 요 부분은 아마 키포인트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배웠던 오늘 배웠던 자, 배웠던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잘 안 지워지네요. 자, 다음 중 서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서당에서는 계절적 교과에 따라, 자, 그렇죠. 계절적 교과에 따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당에서는 계절에 따라 교과 내용을 달리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서당은 초등교육기관, 오케이, 맞네요. 초등교육기관 맞죠, 그렇지? 근데요, 천자문 등의 한문 기초를, 그렇죠. 한문의 기초 외운다 그랬죠. 하늘천 따지고 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서당은 서민의 자제가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서당에 서민이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그렇죠? 지방에 누가 갑니까? 그렇죠? 네.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서당에서는 향사를 쉬지 않았다. 그렇죠? 서당에서는 향사를 쉬지 않았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서당에서는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굳이 향사까지는 시장을 않았다. 그래서 그건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서당은 서민교육에게 당연히 서민 자제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 서당이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 이거 안 지워도 되겠네요. 자, 조선시대 문관으로 등용되기 위해 통과하신 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속과 그 다음에 대과로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요거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저는 행진. 그렇죠? 근데 밑에 하나 있는데 요거는 지난시는 구역할 거고요. 요거 해서 이렇게 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그럼 아니 생진 속과를 대표하는 생진과 대과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없고요. 자, 아까 앞에서 살펴본 조선시대 관악, 그렇죠? 그다음에 성균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부학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향구하고 비교해서. 그다음에 사학에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학의 부분에서는 서당 좀 중점적으로 서당은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출제되기 때문에 서당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과거제도는 크게 그리고 요 문과제도만 하고 문과가 실시되다 정도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죠? 자, 조선시대 교육의 정기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 근대 이후부터 가거든요. 근대 이후부터 가기 때문에 이런 시도 말고 여기서는 딱 이렇게 고려시도 가고 요 뒤에부터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가 근대는 좀 격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의 요거하고는 내용이 다르고 외울 정리할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